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초교육과정, 이제 6번째 시간, 다시 할 건데요. 전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목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왜 꼭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이 간절하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것을 결단결이라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어로 간절함, 결단결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루고 싶은 거. 이 주먹을 불끈 쥐면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이루고 싶은 거.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죽어도 좋다 할 정도의 마음, 그것을 간절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것을 꼭 해내고 말겠다 하는 그 마음을 결단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 말하는 목표 설명드리기 전에요. 일반적인 직장인들,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어, 그분들의 목표 또한 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랬던 결과 그래도 좀 중산층 잘 사시는 분들 있죠. 재산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체적으로는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목표가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도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직장, 월급을 받는 그런 삶을 제가 계획을 하고 살다가 학교를 3학년까지 잘 다니다가 1년 남겨놓고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그 이유가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인생 계획이 정말 30년 걸리겠더라고요. 30년.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 월급을 아껴 써서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억, 2억 하는 집을 사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4억 정도, 5억 정도는 있어야지 또 집을 사잖아요. 자, 그래서 50대 돼서 은퇴를 바라볼 나이에 집 한 개랑 자녀들을 키우는 정도. 그거 말고는 그 이상의 이제 준비가 어려운 그것이 바로 직장 생활의 인생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100억, 200억씩 이렇게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회장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은행에 맡겨 놓으려고 하니까 그 은행원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장 사표를 쓰라고 했어요. 그 은행을 다니고 있는 그 은행원은 갸우뚱하겠죠. 무슨 소린가 싶겠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가난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년퇴직까지 살아남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계획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저도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회장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내가 들어간 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취직을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장가를 잘 가고 열심히 30년 동안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살다가 이제 50대 되는 거 그게 그냥 꿈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은 삶인가? 이건 한 번쯤은 생각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별로 그 필요도 없는 졸업장을 위해서 저는 학교를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고 이걸 성공적으로 해도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계획이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노후 준비가 잘 된다면은 또 나쁘지만 않을 것 같지만 10년 전,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20년 전에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저축하고 알뜰살뜰 노후 준비하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지금 제 또래, 혹은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월급은 제자리인데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물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른들이 하는 말들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그 말들이 너무너무너무 옛날 구석기 시대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 세대, 제 어머니 세대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살다가는 정말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직장 생활해서 월급이 뭐 800만 원, 뭐 연봉이 1억, 2억 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수준에서 봤을 때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월급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인생 계획부터 바꿨어요. 내가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지부터 알아야겠다. 내가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거부터 정하는 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혹은 재테크 수업 요새는 짠테크라고 하거든요. 월급이 작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쪼개서 저축해서 집을 사자는 그런 의미로 짜다고 해서 짠테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정말 내 인생 계획에 어,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지 검증을 해보면 되겠죠. 저는 제가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지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부터 적어봤어요. 제가 욕심이 조금 없는 편이라서요. 한 아파트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 대구에 있는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10억 정도 하고요. 그 자동차는 어,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 예전에 벤츠를 썼어요. 그런데 어, 그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뭐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검소하죠. 상당히 검소한 편 아닌가요? 검소합니다. 세상에 비싼 차 얼마나 많은데, 비싼 집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하니까 막 다들 본부장님 얼굴 표정 어떤지 한번 살펴보네요.
눈동자가 전부 다 요렇게 왔다 가네요. 공부생 표정 어떤가?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1년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을 4번은 꼭 가고 싶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또 하고 싶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적어 봤을 때 월 소득이 최소 한 2,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2,500만 원 정도는 돼야 내가 진짜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 시중에 보니까요. 2,500만 원 벌 수 있는 일들이 있긴 있는데 이 자본금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자본금이. 13억 정도 되는 스타벅스를 차릴 수 있으면 월 2,500만 원 정도를 벌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탑 클래스 변호사가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탑 클래스 의사 선생님이 되면은 되겠더라고요. 혹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되거나 뭐 그렇다면요. 그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는데 보통의 회사에서 월급을 늘려나가서 2,5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계획이 완전히 바뀌고 목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 때요. 포크레인 한 대가 땅을 파는 속도가 군인들 100명이 땅을 파는 속도보다 무려 몇 배나 빠르대요. 몇 배나 빨라요. 제가 땅을 많이 파봤는데요. 커다란 돌뿌리 한 개 있으면 땅이 안 파져요. 그 다음에 곡괭이 가져와서 내려 찍어야 되고 돌을 깨야 되고 진행이 안 돼요. 진행. 그러니까 사실상 포크레인 한 대가 장정 뭐 한 500명 몫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정 손에 삽이 아니라 모종삽이 들려있다면 더 못 파겠죠. 땅을 더 못 파죠. 모종삽도 없다면 손으로 파야 되죠. 그것도 장갑도 없다면 맨손으로 파서 지문 다 없어집니다. 이게 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지는 우리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포크레인 같으냐, 얼마나 모종삽 같으냐,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종삽을 미리 선택한다는 거예요. 미리 모종삽을 선택해서요. 선택해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포크레인은 뭐 위험하고 그런 안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안전하게 삽자루를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것이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관이 돼버리고 그게 자기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똑똑한 인서울 했는 그 대학생들도요. 똑똑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공부라든지 이런 건 잘하는데 목표 설정 자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쯤 생각해 봤더라면 학교에 안 들어가고 저는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본금을 모았을 것 같아요. 뭐든지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정하고요. 내가 버는 소득에 맞춰서 쪼개서 살아가는 계획보단요. 내가 필요한 돈을 정하고 그 돈만큼 벌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에. 그리고 그 도구를 찾았다면 이제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애터미를 만났으면은 반은 성공했어요. 그런 도구임에는 확실하니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인데, 어, 예를 들어서, 어,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번다. 그렇다면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지속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이롭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래서 정말 착한데 도움을 주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께서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대리점 같은 거 하시는데 그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아는데요. 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남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 피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그런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많이 벌려고 하면 그만큼 과하게 남겨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새로운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겼길래 한번 보니까요. 엄청 큰 한의원이 생겼어요. 엄청 큰 한의원이 생겼는데 그 한의원에 직원들이 몇 명일까? 그리고 그 월세가 얼마일까? 처음에 그 인테리어는 얼마를 줬을까? 이거 엄청난 돈을 투입했고 또 엄청난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 빼고도 자기 소득을 가져가려면 얼마나 환자에게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가? 어, 그거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밑에 엄청 큰 안경점이 있는데 그 엄청 큰 안경점에 직원만 진짜 뭐 자세히는 안 세려봤지만 제가 대충 봐도 6명이 넘고요. 형광등만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나 비쌀까요? 1층인데. 그러면 그 안경에 들어가 있는 마진을 도대체 얼마나 붙여 먹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경 한 개 팔면은 70% 남지 않을까? 렌즈 한 개 팔면은 80% 남지 않을까? 그래야 그 고정 지출을 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그런 거품들도 빼고 거품 빼고 더 좋게 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부자가 될 수 있으면서 사회에 이롭기까지 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도구를 찾았다면 반은 성공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반틈을 마저 성공을 해야지 진짜 성공이죠. 그럴 때는 이제 장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애터미에서 장기 목표로 세우기 좋은 것을 하나 추천을 드리면요. 뭐 임페리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멀고 또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 영역은 이제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임페리얼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까지 생각했을 때 연봉 1억 정도가 저는 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더스 클럽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 1억 모임이 리더스 클럽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월 수익이 한 890만 원 정도 되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리더스 클럽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급을 유지를 해야 되며 어떤 후원 수당을 받고 있어야 되는지 몇 급 수당이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직급과 그런 후원 수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트너와 어느 정도의 회원이 필요한지를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사자 여기 이 방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그 목표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하다 보면 되겠지가 맞거든요. 하다 보면 돼요. 그런데 안 하게 되거든요. 잘 안 하게 돼요. 그게. 작심삼일을 하게 되잖아요. 다이어트든 뭐든지 간에. 근데 이 사업도요. 3일 하고 또 한 열흘 쉬고 3일 하고 열흘 쉬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좀 단축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장기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보상 플랜도 상당히 이해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요, 힘이 안 나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욕심이 잘 안 생겨요. 욕심이 생겨야지 우리가 조급함도 생기고 빨리 막 성공하고 싶잖아요. 자, 그리고 중기 목표. 이것은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인데요. 오토 판매사라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토 판매사는, 200만 원 소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 후반기가 오토 판매사가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 그것이 꼭 완벽한 연금성이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요. 전반기, 후반기가 판매사 유지가 되는 정도를 중기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0만 원 소득이 되죠. 그죠? 그러면 200만 원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멤버십이 필요한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토 판매사를 유지하고 계신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사업 목표, 그리고 단기입니다. 단기는 당장 보름 동안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것을 달성하면 나는 뿌듯할 것인가? 그걸 달성해도 미적지근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달성을 해도 그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목표가 상당히 빈약하다 볼 수 있고요. 달성을 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고 내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것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할 만한 정도의 설렁설렁 해도 될 만큼의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일이 아니고요. 그냥 생활일 뿐이에요. 생활. 생활과 일은 엄연히 달라요. 생활은 식당 가서 밥 먹고 거기서 만난 분들에게 한번 식당 사장님에게 한번 말해보는 거. 요 정도가 생활권이고요. 그리고 옆집에 이제 뭐 누가 얼굴에 뭐 바르는 거 팩트 같은 거 있냐, 뭐 파운데이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소개해주는 정도. 요거는 그냥 일상생활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세상 어디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애터미에서 유독 그 정도 해도 일한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이 그 온실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상당히 너무 적은 일을 하고 일을 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항상 조금 더 버거운, 조금 빡세게 잡고 잘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저절로 될 만큼의 뭐를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름 동안의 목표를 이제 내가 계보도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의 멤버십에 따라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내가 사업을 한 지 좀 됐고 소비자 멤버십이 꽤 있다. 그러면 이번 분기에 판매사를 도전해야겠다. 그리고 뭐 다음 분기에는 뭐 수당을 한 3개 정도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분기에 또 판매사를 도전을 해야겠다. 혹은 뭐 세미 판매사를 연달아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분기마다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면요. 보통 뭐 5천만 원, 1억 정도의 자본금을 들여서 가게를 차리면요.
가게를 차렸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은 나는 저절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영원히 손님이 오지 않아요. 내가 가야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우리 사업 초기에는요, 영업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 절대 아니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영업의 형태로 하는 것일 뿐이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을 조립하고 있다. 그 파이프라인이 조립되고 나면 나중에 내 노후에 수도꼭지만 틀면 돈이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영업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영업이라고 이해하고 영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의 부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일을 그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가장 크게 빠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목표에 따라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보름 동안의 목표를 세웠다면요. 이것을 그 하루가 중요하겠죠. 오늘 하루를 몇 시에 시작하느냐. 그래서 아침 조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조회가 없다면 당장 뭐 10시에 집에서 안 나가도요. 문제가 되지 않죠. 1시간 뒤에 나간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누가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봤다고 해서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시간 뒤에 해도 되고 2시간 뒤에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나서는 시간 자체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게 한가로운 주부가 은행을 가는데 3일이 걸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을수록요. 은행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꼭 지금 안 가도 내일 가도 되니까. 내일 안 가도 그 다음날 가도 되니까. 근데 바쁜 직장인들은요. 휴무 날에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오늘 하루를요.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하겠다는 걸 꼭 정해야 됩니다. 꼭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동 목표로서 정해야 됩니다. 행동 목표. 이것은 뭐냐면요. 결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행동 목표라는 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행동 목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는요. PV, 매출 이런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몇 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회원가입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 종일 시도를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회원가입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도를 10번을 했는데 과연 몇 번을 실패할까요? 10번을 하면 그래도 과연 몇 명은 할 수 있을까요? 그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회원가입을 정말 실제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시도를 하면 가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입을 언제 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3개월 뒤에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입은 3개월 뒤에 하겠지만 나는 상당히 많은 일을 진행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 목표는요. 몇 명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했느냐 이것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등에 몇 명에게 샘플을 발라줬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몇 명에게 이브닝 케어를 체험시켜 줬느냐 이것을 뭐 하루에 3명을 하겠다 5명을 하겠다 전단지를 몇 명에게 돌릴 것이냐 전단지도요 그 목표를 그냥
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돌리면요. 그것도 한 장당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 모든 면이 투자란 말이죠. 그래서 전단지도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게끔 돌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전단지를 한번 펼쳐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든지요. 뭐 이런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단지에 필요한 물건 혹은 집에서 원래 쓰고 있는 물건을 동그라미를 쳐보자. 요새 어플로도 뭐 잘 돼 있지만요. 저는 예전에 제 가장 그 하루 업무일지 중에서요. 가장 그 성공했던 적이 하루에 한 30명 가까이 회원가입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가 뭐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가입시켰을 때가 제 고모 그 모임 할 때 가가지고 고모와 고모부의 협조를 미리 부탁하고 거기서 쫙 돌아가면서 회원가입도 받고 전단지에 이름을 쓰고 필요한 것을 동그라미를 쳐서 싹 걷어들여 가지고요. 정말 20 몇 장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랑 이름 그리고 동그라미 찾는 거를 그 다음 날부터 배송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집 앞에 문고리에 걸어두기도 하기도 했고요. 뭐 경비실에 맡겨두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직접 얼굴을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전단지를 줬다고 할 만큼의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전단지를 20장을 뭐 이제 알리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냥 횡단보도 앞에 서갖고 막 뿌려버리면은 20장 그냥 10분 만에 다 나가겠죠.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내 의지대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만 내가 관리가 되고 성공할 때까지 다가갈 수가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는 형태는 전단지 낭비만 됩니다. 99% 정도요.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쉬다가 벤치에 전단지를 놔두고 갔는데 실수로요. 근데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 온 사람이 있으니까요.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MBO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요. MBO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인데요. 이것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 언제죠? 내일이에요. 수능 치는 수험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수험생들 중에서요. 그냥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정말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목표가 정말 그게 간절한 학생들은 반드시 몇 점 이상의 수능 점수를 필요로 하고 또 그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요. 뭐 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물어봐요. 너 수능 점수 이번 중간고사 평균 몇 점이 목표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나는 뭐 80점이 목표다. 뭐 나는 뭐 90점이 목표다. 난 70점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말하는데요. 그 원하는 대학교가 분명하고 그 원하는 학과까지 분명한 친구들은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한 개도 안 틀리는 게 목표예요. 한 개도 안 틀리는 거. 한 개 정도는 틀려도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대요. 그래서 한 개 틀리면 펑펑 울잖아요. 맞출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 실수 하나로 뭐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 서울대 의대를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목표에 의해서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공부죠.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정말 아껴 쓰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도요,
정말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중에서는 그런 분 없죠. 나는 애터미에서 정말 2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겠어. 물론 200만 원 벌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200만 원만, 거기에 그 만자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2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이거랑 200만 원 벌면 좋지. 이거랑은 달라요. 한글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글라데시 사장님 이해하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200만 원을 목표로 하면요. 바깥에 200만 원 벌 수 있는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200만 원 벌기엔요. 우리가 꼭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겨낼 필요가 없거든요. 안 해도 돼요. 하다가 때려쳐도 된단 말이에요. 좀 하다가 뭐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그럼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해?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이러면서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200만 원이 목표라서 그런 거고요. 자, 500만 원이 목표라면요. 그래도 500만 원 안 벌고 말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목표가 한 2,5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진짜 2,500만 원이면요. 삶이 너무 바뀌고요. 자식 걱정이 없어집니다. 자식 걱정. 그, 우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 정말 만약에 자식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떠나면, 얼마나 그게 자식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도 얼마나 그 떠날 때 마음이 안 좋겠어요.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떠나면. 그런데 진짜 한 달에 2,500만 원 벌어봐요. 그러면 죽을 때도요, 걔네들이 걱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들, 보통 다들 걱정에 거의 대부분은 내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내 걱정도 싹 없고 자식 걱정도 싹 없다. 그러면 이게 만병통치약 아니겠어요? 만병통치약. 그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인지. 돈이 이게 사람보다 중요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또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성현 박사님께서도 뭐 자주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복권에 당첨됐을 때요.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요. 원래 그 사람의 성향을 더 강화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가족을 위한 생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한꺼번에 많이 생겨도 그걸 가족을 위해서 어, 쓰고요. 그 삶이 돈이 있었을 때는 없었을 때 차이가 크게 많지가 않대요. 그런데 뭐 도박을 좋아하거나 뭐 유흥을 좋아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전부 다 그걸 하는 데다가 몽땅 다 써버리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그런 사랑에 관련된 가족에 대한 사랑에 관련된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돈이 생겨도 다시 망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 내 개인적인 목표도 있겠지만요. 내 개인적인 목표를 하고 할 때 팀 목표에 들어간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그래서 직급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수당 체계에서 팀장이 되기 위해서 판매사가 둘둘 필요하죠. 또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둘둘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내 혼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둘둘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매출로만 보면요. 그러니까 판매사 같은 경우는 판매사만 보면 내 개인적으로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팀장, 국장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요. 내 혼자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팀 목표를 세워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전체 팀이 전반기, 후반기 둘 중에 하나로 맞춰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힘을 실을 때요. 동닫기를 해야 되죠. 저 뒤로 가서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못 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분기는 고객 관리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한 분기는 도전을 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직급이 뭐 크라운 마스터, 로열 마스터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직급도 뭐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요. 보통은 국장 직급 맞춰서 계획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샤론 로즈 마스터가 헐이거든요. 애터미에서. 그래서 이 샤론 로즈 마스터가 직급을 유지를 하거나 도전을 할 때 계획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당체계를 좀 더 공부하시면 내가 판매사를 한번 가고 한번 쉬었다가 세미 두 번 갔다가 판매사를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사업이 됩니다. 열심히 되고요. 또 의욕이 생기고요. 통장에 돈이 찍히죠. 저 얼마 전에 친구가 친구한테 이제 오랜만에 권해줬어요. 뭘 쓰라고 권해줬는데 니부터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그 말을 하래요. 그래서 수당액을 딱 찍어서 그냥 보내줬어요. 1년씩 봤더니 이게 사실이냐고 엄청 놀래더라고. 그 이제 친구 그 회사의 부장님보다도 많은 그 소득이 찍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런 일입니다. 우리 애터미가. 그죠? 자, 인생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 되죠. 내가 돈이 왜 필요한지, 이 돈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 자, 여기서 쓸 때요. 육, 혼, 영, 환경이 있는데요. 잘 살며,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거예요. 재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배우며 많은 세계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 세계를요. 대구, 경주 여기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 동네에서만 다녀도요. 정말 볼 데가 많지만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주까지 갈 수 있어요. 저 우주여행까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가봤던 곳을 가보는 것도요. 배우는 거거든요. 인생관 안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가본 곳을 가보는 것 자체가 큰 배움이고 남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가 생활을 보낼 것인지, 어떤 취미를 보낼 것인지. 자, 그리고 사랑하고, 이것은 가족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내에게 뭐, 어떤 걸 해주고 싶다. 가족이 어떤 걸 해주고 싶다. 부모님이 어떤 걸 해주고 싶다. 내 자녀에게 어떤 걸 해주고 싶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 당사자가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적으면 좋아요. 내가 뭐, 너, 몇 년도 몇 월 달에, 자녀에게 물어봐요. 어떤 차를 사고 싶으냐? 어떤 차를 사고 싶으냐? 하면,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견적서를 떼오라고 시키세요. 그리고 그 견적서를 떼오면요. 이거를 내가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사줄 수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집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 사고 차 사면은 그 차도 내 차부터 사고 사줘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5년 뒤에 5년 뒤에 몇 년도 몇 월 달에 너가 원하는 이 색깔의 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란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 게 그거라면. 자, 그리고
환경, 이것은 어, 정말 어, 방탄소년단이 저 그거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그런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장학금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 좀 힘들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한테 장학금도 주는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내가 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부터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척들, 어, 그렇게요. 주변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점점 커진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가끔 가까운 곳을 안 보고 멀리서부터 보신 분도 있는데 음, 도움은 가까운 데서부터 주는 거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모칸에다가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어, 그래서 그 집은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4억이 됐다, 5억이 됐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인생 최종 목표도 적었지만 인생 중간 목표도 적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더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 한 뭐 20억짜리 아파트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가까이 살 수 있는 5억짜리 아파트도 한번 적어보고요. 이런 식으로 가까운 목표, 5년,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 또 최종 목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써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저기 단풍을 한번 보러 갔다 왔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어, 효도를 인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0점에서 10점으로 올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어,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한꺼번에 1점에서 10점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1점 1점씩 하나하나 조금씩 올려야겠다. 음, 부모님 언제까지 뭐 건강하게 계실지 모르니까 1점 1점씩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저 한 30점은 되더라고. 음, 전화는 가끔 자주 뭐 드리고 애교 섞인 애교도 부리고 하니까 3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걸 이제 40점까지 올리려고 단풍놀이를 한번 모시고 갔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50점이 이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현재 몇 점인가 동그라미를 찍어 보시고요. 그것을 원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시면 어,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 바퀴 모양이라는데요. 그게 굉장히 작거나 삐뚤빼뚤해서 굴러가지 못하는 수레바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야 되겠죠. 현금, 음, 현금, 뭐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산 말고요. 정말 현금이 저는 현금이 3억은 좀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억. 현금 3억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 점이 몇 점일까요?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현금 얼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 10억? 그럼 재산은 더 많겠네요. 재산은 많고 이제 현금이 10억이다. 그럼 지금 동그라미는 이제 어디다가 치실 거예요? 빵에 중간에 가운데. 야, 10억이면은 한 칸에도 못 찍네요. 첫 번째 칸에도. 음, 상당히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훌륭합니다. 자, 기부. 뭐 월 3만 원씩 어디 뭐 하고 있다. 그러면 한 칸도 못 찍겠죠. 소득에 비해서 3만 원이면. 음.
기부도 이제 뭐 10칸까지 채우려고 하면요. 이제 11조라고 하죠. 이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낼 수 있어야 기부도 이제 10점 만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 자연보호는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찍어 놓은 게 아니라서 저는 자연보호는 투자로 하고 있거든요. 투자.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찍어 보시고요. 저 동그라미를 펼쳐가는 겁니다. 자, 직급 달성 플랜은 보름 간격으로 해서 어떤 걸 달성할 건지 적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번 분기에 세미를 도전하겠다. 다음 분기에는 그리고 와서 수당을 3개를 목표로 도전을 했다가 그 다음 분기에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판매사를 유지하겠다. 판매사를 유지하고 나면 고객 관리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수당 3개 정도 받는 걸 목표로 하면서 고객 관리에 집중하고 그 다음 분기에 세미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충분히 그게 달성될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셔가지고요. 이루어 보세요. 그게 어 그거를요 달성해 나가면 엄청난 성취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거를 정말 발로 뛰어서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어 본 사람만이 아는 그 성취감을 알게 되면요 자신한테 가져지는 그 믿음, 자기 자신한테 너 할 수 있다. 너도 정말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최면이 걸려요. 자기 최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한테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힘 빠지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씩 이루고 있는 걸 보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누구한테서도 비전을 못 받아요. 자기 자신한테서 비전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뭔가 안 하고 있다. 그 비전 떨어지죠. 아무리 강의를 봐요. 안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에 얼마나 비전이 빠지는지. 그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요. 기복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일관성 있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계속, 똑같은 푸시를 계속 가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기 목표, 일일 목표도 좋지만요. 내가 좀, 보통 잘하는 것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1년 뒤에도 계속 못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있어요.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못해도 성공할 수는 있지만 1년 뒤에도 계속 못할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려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배우면 하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줘야 되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나 컴퓨터 못해. 배우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 이모, 박옥순 국장님께서 정말 마우스 한 번도 안 잡아보셨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사업을 하면서 6개월, 1년 됐는데도 계속 못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 스마트폰이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요. 스마트폰을 만질 줄 모른다고 몰라서 못하겠다. 애터미 어플을 못 만지겠다. 그거 계속 못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자,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돈이 되면 내 성장 스토리를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집니다.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때 경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돈 되고 나서 어설픈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이 안 될 때부터 시도해서 어설프다가 돈이 될 때쯤 잘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스피치 시간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쟁취해야 돼요, 쟁취. 스피치는 성공의 기회거든요. 자,
자, 요런 부분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정말 간절한 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간절한 거.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애텀이라면, 그리고 이 애텀을 선택했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취하려면 그 취하려는 행동이 하기 싫은 일이다. 그런데도 해야 된다면 간절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요,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해냅니다. 핑계 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제 부모님의 연세가 되고 제 자녀가 또 자녀를 놓고 그때 좀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애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캠핑도 가고 그러면은 또 제 딸이랑 뭐 아들이 나중에 또 좀 여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가 더 소중할까? 지금이 더 소중할까 생각하면요. 지금은 꼭 힘들어도 지금 힘들어도 행복하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노후가 저한테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후에 비참하기 싫어서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기 싫은 거 뭐냐? 전단지 주는 거 싫어요. 애터미 말 꺼내기 싫어요. 그런데 왜 하냐면요. 진짜 읽기 싫은 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는 거죠. 지금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요. 자존심을 놓고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결단 결의를 해야죠. 여기서 반드시 따라오는 건요. 대가 지불인데요. 지금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뭘 대가 지불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고요. 대가 지불하고 있는 게 적다면은 찾아야 됩니다. 대가 지불할 거를. 그래서 대가 지불의 크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통의 초보자 마인드예요. 초보자분들은요, 오시면은 시간도 쓰기 싫어합니다. 강의를 듣기 싫어해요. 왜냐,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든지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고 해요. 최소한의 노력.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가 지불을 하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는 마인드로 바꿔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노력, 이걸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공식이 안 맞잖아요. 그죠? 공식이. 자,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당연하죠. 게으르게 나태하게 했는데 성공을 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원해요. 강의 듣는 거 시간, 또 누구 만날 때, 그리고 심지어 샘플링 같은 것도 좀 안 아끼는 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좀 쓰고 빨리 성공하는 게 낫지. 샘플링 아껴서 뭐 하겠어요? 약간 좀 투자 마인드 같은 게 좀 있는 분이면은 좀 잘합니다. 투입했는 거에 따라서 빨리 성공하면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돈 버는 방법인데,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투자, 성공 못하기를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주도적인 삶. 내가 회사에 대한 확신이 100%인가? 경영자에 대한 확신이 100%인가? 할 거면은 100%로 만드는 게 좋겠죠. 맹신에 가깝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 거면은. 안 할 거면은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훈수 두듯이 하면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할 거라고 정했다면 속는 셈 치고 믿고 해야 돼요. 그 투자할 때
뭐 주식 투자하거나 막 이렇게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보면요. 투자할 때 경영진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경영진 꽁꽁 숨어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을 보면요. 굉장히 열려 있고 그 경영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획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투자자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전문 경영진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경영자가 말했는 것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지킬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지켰었던 그 과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요. 자기 재산의 뭐 10%, 20%, 심지어 50%의 큰 돈을 투자합니다. 그 경영자의 말을 믿고요. 우리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요. 경영자의 마인드, 도덕성, 경영 능력을 보고 그거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 잘 공부해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거가 있잖아요. 다 이루었던 과거, 약속을 지켰던 과거들. 그 모든 것들요. 회사의 컨셉이랑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모든 조건이 맞춰진다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도구가 완벽하죠? 나도 게으르게 배우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조건이라면요. 우주의 기가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을 주도해야지 왜 주도를 당합니까? 주변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이 망치 오한마를 들고요. 다 깨 부수면서 다녀야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한마를 들고 깨버려야 됩니다. 주도를 당하면요. 우리가 이거를 설득하는 사람인데 주도를 당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말을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 의지가 꺾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사람들끼리 부대끼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어, 그 오해 안 해도 되는 거를 오해하고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기분 나빠해야 될 게 아닌데도 기분 나쁘게 꼬아서 생각하는 거. 진짜 성공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다소 기분 나쁠 수 있는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 저게 내 성공에 몇 퍼센트 영향을 끼칠까? 0.000000001%. 대부분의 웬만한 일들, 감정, 갈등 이런 것들은요. 내 성공의 0.000000001%도 차지하지 않아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순간 큰 게 돼버려요. 그게 전부가 돼버리죠. 그게 중요해버린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도구.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도구.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신감. 어, 작은 성취를 맛보다 보면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좀 더 큰 목표를 성취하게 되고 더 큰 성취가 맛보게 되면 더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목표 말고요. 작은 목표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부터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공치면 아무것도 안 한 업물지가 그 빈약한 날이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신뢰가 떨어진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그 자기 자신에게 신뢰가 깨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의식을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어, 정말 하루하루를 200만 원 될 때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최저임금 지금 9,160원입니다. 요것을 어, 일주일 동안 48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4만 정도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애터미 7급 후원수당을 이제 6번을 받는다 하면 비슷한 금액이죠. 거기다가 요거는 또 세금을 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을 하지 않고도 48시간의 최저임금이 주급으로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44만 원 정도라고 했죠. 요게 4번이 아니라 6번이죠.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러면 오토 판매사를 이루게 되면요. 주 48시간. 그러니까 하루로 보면 하루 8시간을 어디 가서 정말 힘들게 일했을 때, 요새 뭐 최저임금 받는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 받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일 힘든 일. 그러니까 8시간 최저임금 받고 주 5일을 일했다. 어, 이 가치를요. 이거를 6번을 받는다고. 6번. 6번. 연금으로요. 연금.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요. 하루 8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루 8시간 하자고요. 근데 자, 제가 120% 양보를 해가지고, 어, 여기 반틈 4시간만 하자고요. 저는 진짜요, 4시간만 애터미 집중하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1년 만에 성공 100% 합니다. 8시간씩 1년 동안, 1년, 8시간씩 하잖아요. 6개월 만에 정말 성공해요.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표 설정,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결단 결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주 연속 똑같은 걸 들었는데요.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한 강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크를 우리 현숙 팀장님께, 정현숙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또 강의 감사드립니다. 진짜 애터미 성공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강의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일일 목표가 성립이 되어야 그걸 지키면서 장기 목표, 중기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우리의 꿈과 인생 시나리오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스피치 아시죠? 오늘, 우리 오늘 몇 분 안 되시니까 학교 사장님까지 해서 스피치 짧게나마 한마디씩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어정 사장님. 네, 먼저 해주세요. 네, 국장님 오늘도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표 설정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만큼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에 내가 정말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하면서 객관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들으면서 오늘 또 반성을 하고 머리를 좀 뜯게 됐어요.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일일 활동 목표를 실천하면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약한 부분이 어, 있지 않았나?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루에 8시간, 하루에 4시간이라도 정말 집중해가지고 애터미를 한다면 1년 안에 성공을 꼭 할 수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정말 또 반성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하고 오늘 이거 마치고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면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까지 어, 적어 나가면서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 맞는 말씀이